온갖 좋다는 왁스는 다 먹여보는데 고생한 거에 비해서 뭔가 때깔이 만족스럽지 않죠. 지금부터 할 얘기가 상당히 중요한데요. 원인은 바로 세차하는 방법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입니다. 다 똑같은 세차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라면에 물이 10ml만 더 들어가도 이 맛이 밍밍하듯이 진짜 간발의 차이, 대부분 잘 모르는 그 어떤 조금의 차이가 세차 후의 결과물을 완전히 바꿔놓습니다. 이 고급 단어로 디테일링이고 그냥 환자의 그 어떤 세차 방법이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준비물도 이 뭐 딱히 별 게 없는데 전 여친보다 현 여친이 이쁘듯이 닥쳐 이 병. 한층 더 고급스러워 보이고 업그레이드 되고 퀄리티가 완전히 달라지는 방법입니다. 영상에서도 세차하면서 사용할 거지만 실제로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가성비 세차용품 리스트도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따로 이렇게 정리를 해서 고정 댓글 링크에 남겨뒀으니까요. 무료, 공짜로 한번 확인하실 수 있고요. 이 10년 동안 외장관리 업체를 하면서 새로 나온 제품도 써보고 좋다는 제품도 써보고 고민 하다가 정착한 노하우들입니다. 영상 이 정주행하시면 차량 관리에 도움이 되실 거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말보다 행동으로 보여드려야겠죠. 고인물의 세차 스킬 세차하면서 알려드려 보겠습니다. 먼저 이 APC죠. 입자가 큰 오염을 1차적으로 불려주기 위해서 뿌려줍니다. 고압수를 뿌려주기 전에 이렇게 뿌려줍니다. 뿌리실 때는 입자가 큰 오염은 차량 상단이랑 앞범버 이쪽에 있기 때문에 이런 부위를 집중해서 좀 뿌려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첫 번째 팁, APC는 큰 역할을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좀 비싼 거 말고 그냥 다이소에서 파는 좀 저렴한 거를 사셔서 아까 말씀드린 앞범버나 사이드미러나 입자가 큰 오염이 있는 쪽으로 좀 듬뿍, 아끼지 말고 듬뿍 뿌려주시면 됩니다. 1차적으로 오염을 아까 APC로 불려주신 다음에 고압수로 위에서부터 아래로 헹궈주시면 됩니다. 헹구신 다음에는 폼 샴푸, 이 폼 샴푸는 두 번 뿌려줄 건데요. 처음 뿌리는 폼 샴푸는 지그들이 알아서 이물질을 좀 머금고 떨어지라고 시간을 좀 두시는 거고, 2차는 본격적으로 미트질 할 때 좀 미끌거리게 해서 장기세까지 예방해주는 그런 목적입니다. 1차 폼 샴푸를 뿌려주고 나서 휠을 먼저 조져줄 겁니다. 이물질이 떨어지는 동안에. 그리고 세차하실 때 외부를 먼저 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무조건적으로 세차하실 때는 차를 좀 그늘에 세워주시던가 실내 세차를 먼저 하시던가 하셔서 차량의 외부 열기를 좀 식혀주시고 하시는 게 물때나 얼룩을 예방할 수 있는 또 하나의 방법이고요. 여기서 두 번째 팁, 뭐 철분 제거제 뿌리고 뭐 휠 전용 클리너 사서 쓰고 휠에 전용 코팅을 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사실은 큰 효과 없습니다. 휠은 분진이라고 하는 이 쇳가루의 노출이 굉장히 심한 부위이기 때문에 세차하실 때마다 좀 구석구석 닦아주시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그냥 집에 굴러다니는 이런 몰캉몰캉한 스펀지, 그리고 브러쉬 준비해 주시는데, 이 브러쉬는 휠에 쓰는 거랑 차체에 쓰는 거랑 좀 구분해서 사용을 해주시고요. 아까 처음에 이 차체에 오염 불린다고 뿌려둔 APC 요거랑 좀 듬뿍 묻히셔서 스펀지에도 듬뿍 묻히시고 브러쉬에도 듬뿍 묻히시고 휠에도 직접적으로 듬뿍 묻히셔서 잘 닦아주시면 됩니다. 넓으면 스펀지로 닦아주고, 이런 볼트 안쪽이나 캘리퍼 같은 틈새는 브러쉬로, 차체에 쓰는 것보다는 뭐가 조금 빳빳해야겠죠? 구석구석 좀 닦아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2차로 폼 샴푸를 뿌려서 미트질을 해줄 건데, 미트질 하실 때도 천장에서 아래로 미트 헹궈 주시면서 천장부터 하고, 그 다음 사이드미러 쪽, 유리 쪽, 중간 부분 미트질 해주시고, 면 바꿔서 손잡이 아래쪽 하단 부위죠,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미트질 다 했으면 고압수로 또 바로 헹궈주느냐? 아닙니다. 여기서 세 번째 팁, 미트질 후에 바로 거품 헹구지 마시고 브러쉬, 요 브러쉬는 이제 휠에 사용된 브러쉬보다 모는 좀 빳빳한데 좀 부드러운 거, 차체에 직접 사용할 거기 때문에 부드러운 거 뭐 다이소에도 팝니다. 요 다이소 겁니다. 요거 준비해 주시면 되고, 스케일이라고 하는 요 틈새 찌든 때들 정리하는 요 케미컬로 한 번씩 지나가 주시면, 브러쉬에다 직접 묻혀져 가지고 이렇게 한 번씩 지나가 주시면 이 묵은 때도 싹 정리되실 겁니다. 자, 이렇게 틈새 찌든 때 빼주시고 난 다음에 헹구면 되느냐? 한 개 더 남았습니다. 전체적으로 폼 샴푸가 마르기 전에 해주셔야 되는 건데, 제일 보기 싫은 기스가 자동 세차 후에 이 표면에 거미줄 같은 기스도 있지만, 특히 흰 차들은 손잡이 안에 손톱 기스가 가장 또 보기 싫습니다. 이거 어떻게 제거하느냐? 네 번째 팁, 이런 기스들은 힘주지 마시고 매기 스펀지로 그냥 살살
이렇게 문지르시면 깊은 기스가 아니기 때문에 살짝만 지나가도 깨끗하게 손톱 기스가 지워지시는 거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했으면 이제 헹궈 주시면 됩니다. 헹구실 때도 위에서부터 아래로 폼 샴푸를 씻어준다 생각하시고 위에서부터 아래로 헹궈 주시면 되는데, 고압수를 쏴보시면 일자로 이렇게 나가는 게 있고 서서 세로로 나가는 게 있습니다. 이거를 맞추셔가지고 차체 틈새 사이사이나 이런 엠블럼 그릴 같은 사이사이도 헹궈 줄 거기 때문에 물줄기 나가는 방향이랑 맞추셔서 이렇게 구석구석 좀 헹궈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물줄기 방향까지 신경 써서 헹궈주는 이유가, 만약에 이렇게 구석구석 헹궈지지 않아서 폼 샴푸가 남게 되면 찌든 때 원인이 되니까 물줄기 방향까지 신경 써서 이런 틈새 부위도 야무지게 헹궈주시는 게 또 중요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드라잉입니다. 물기를 빼줄 건데 셀프 세차장에 비치된 이런 실리콘 재질의 헤라나 와이퍼 같은 걸로 차체의 물기도 이렇게 쓸어서 닦는 분들 계시죠? 근데 이게 이물질이 조금이라도 끼어 있으면 이 헤라나 와이퍼가 쓰는 방향 그대로 기스가 나실 수도 있어요. 이 기스들은 얕지 않습니다. 깊어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여기 있는 이물질들을 한번 확인해 주시고 이런 식으로 유리의 물기만 어느 정도 제거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5번째 팁, 요 차체의 물기를 제거하는 방법은 드라잉 타월 한 3, 4장 준비해 주시고요. 에어건으로 처음부터 이제 차체에 기스 나지 말라고 차체의 물기를 제거하는 분들도 계시는데, 이렇게 하면 좀 돈이 많이 드니까 드라잉 타월 한 3, 4장 준비해 주신 다음에 요 부위별로 이렇게 던져 놓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던져 놓은 다음에 차량의 상단부에 쓰는 타월, 잔사가 좀 남아도 괜찮습니다. 어차피 왁스를 먹이면서 물기가 남은 자국도 제거할 거기 때문에 차량 상단부에 쓰는 타월, 그리고 중간쯤 손잡이 위로 중간쯤 쓰는 타월, 그리고 손잡이 밑으로 손잡이 밑에 물기를 닦는 타월, 그리고 휠이나 틈새 닦는 타월, 이렇게 한 4등분 정도 해주셔서 물기를 제거해 주시면 됩니다. 큰 물기를 이제 드라잉 타월로 해서 먼저 제거해 주신 다음에 그 다음에 에어건을 이용해서 이제 물기를 제거해 줄 건데, 틈새 위주로 그리고 위에서 아래로 해주시면 됩니다. Okay, let's go. 드라잉이 끝나셨으면 이제 유리를 먼저 닦아줄 건데, 유리 닦을 때는 유리 타월이랑 요 분무기에 물만 있으면 됩니다. 유리 세정제가 잘 닦인다고 쓰시는 분들 계시는데, 오늘 알려드린 세차 방법대로 하시면 굳이 사서 쓰셔도 되고 안 사서 안 쓰셔도 되지만 저는 굳이 안 씁니다. 어떻게 닦느냐, 이거 좀 이쁘게 좀 적어주시고요. 타월에 물 묻히셔서 한번 지나가 주시고, 마른 걸로 부드럽게 한번 지나가 주시면 깨끗하죠? 타월 잔사나 얼룩 없이 유리 닦으실 수 있습니다. 세차의 꽃이죠. 떡지거나 얼룩이 생기거나 뿌옇게 남는 그런 현상 없이 쉽게 왁스 바르는 6번째 팁입니다. 이 물왁스를 사용하시든 고체 왁스를 사용하시든 타월을, 왁스 전용 타월, 퍼핑 타월이라고 하죠. 이 타월을 두 장을 준비하신 다음에 한쪽에는 물을 뿌려줍니다. 한쪽에 좀 물을 뿌려주시고 그 다음에 왁스 뿌려주시고, 차체에 직접 분사하는 것도 좋은 방법인데 타월에 분사하는 게 다른 데 안 날리고 내가 바르고자 하는 부위에만 바를 수 있어서 이렇게 하는 거고요. 그리고 물을 뿌리는 이유는 아까 큰 물기를 제거하는 드라잉 작업을 했죠. 그리고 틈새에 에어를 불었기 때문에 그 틈새에서 나온 물기가 차체에 이 물 얼룩처럼 그렇게 아마 남아 있으실 거예요. 그거까지 왁스를 바르면서 정리하는 방법입니다. 이렇게 타월에 물이랑 뿌려주시고 그냥 힘 빼고 가볍게 발라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바르신 다음에 바로 닦느냐? 아닙니다. 차체에 왁스가 조금 머금을 수 있는 시간을 주기 위해서 차체를 이렇게 크게 3등분 해줍니다. 그래서 앞에 본넷이랑 팬더 그리고 앞범버 이렇게 전체적으로 발라주시고, 반대편까지 바르셨다면 처음 바른 부위로 돌아와서 아무것도 안 바른 마른 퍼핑 타월로 한번 왁스 잔사를 닦아내주시면 됩니다. 아마 훨씬 광발도 오래가고 왁스도 오래가는 그런 또 어떤 신세계를 경험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디테일링 세차, 환자들의 세차, 오늘 알려드린 방법대로 아마 해보시면, 아직 세차하시는 분들은 잘 모르거나 뭐 놓치고 있는 부분, 아주 그 사소한 미묘한 차이지만 전문점에 맡긴 듯한 그런 때깔, 광발을 느끼실 수 있으실 거예요. 초반에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쓰는 가성비 세차용품 제가 정리해 놓은 거는 그 링크에서 확인하시면 되고, 그리고 이 10년 동안의 어떤 제 노하우, 대부분의 노하우를 지금 영상에 담은 것 같은데,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한 번씩 잊지 마시고 부탁드리고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